안녕하세요. 비전꿈대학TV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절대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7가지 이유, 이런 주제 가지고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일자리가 희망인 시대입니다. 청년들 뿐만이 아니고 시니어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퇴직자들까지 또 여성들까지 일자리는 희망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을 더 업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자리는 정부에 기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정부에게 일자리 절대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방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기대해서 되지 않은 거 괜히 기대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일자리 만들자, 또 협업으로 일자리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방송을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절대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7가지 이유 중에서 7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기본 인식이 없고 근로자 중심의 정책으로 좌편향되어 있다. 일자리는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 기업에서 만드는 것인데, 기업 중심의 어떤 정책을 하지 않고서 근로자 중심의 정책을 하고서는 절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금도 경영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폈던 그런 정책들,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형 성장, 이런 부분이 전부 기업에는 악영향을 주는 정책들인데, 그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업은 투자할 의욕을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게 이미 영향을 기업에 미쳤는데 기업이 다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대통령 초기 취임했을 때 집무실에 설치한 그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상황판이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뭔가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해야 그래프도 계속 상승 곡선을 긋고, 그러다 보면 그걸 체크하고 해야 될 의미가 있지만,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판이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이 이미 제 기능을 잃었다. 자, 그럼 이제 5번째 이유입니다. 5번째.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핵심적인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주 5일 근무제, 최저임금제로 이미 기업이 케어 상태에 있다. 이미 이것만 가지고도 케어 상태인데, 앞으로 더 규제 입법들이 쏟아지면 또 세금이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에게 또 부동산을 통해서 전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더 어려움을 겪을 거다. 자, 기업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 이미 장기 침체가 우리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이미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도 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경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우리 어떤 기간 산업들이 전부 무너졌고, 수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이미
투자 감축, 채용 감소로 이미 선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대기업들의 어떤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고, 보이지 않게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삼성도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기업이지만 이미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삼성 전체 종업원 중에서 외국 근로자들 숫자가 국내 근로자 숫자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내 일자리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지금 정부에서 긴급재정 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차 추경까지도 국회 통과했죠. 기업 생존을 위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고용 유지라든지 기업이 어떤 정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긴급 자금 지원 등 응급 처방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책들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결국은 악영향을 미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려울 때는 직원들도 내보내고 자연스럽게 내보낸 상태에서 다시 기업이 힘을 비축해서 그때 직원을 채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 일자리가 어렵다라고 해서 정말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 좀 해주면서 고용 해고 금지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기업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무료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전에는 물론 좀 저리 그런 개념은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은 기업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의 이런 코로나19 대응책도 결국 일자리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스마트형 공장, 무인 시스템,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를 만든다고 외쳐도 결국 저노동 시스템의 고도화로 인해서 그런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도한 흐름,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어떤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고, 스마트형 공장, 과거의 생산직에 수천 명이 있던 이런 공장도 컴퓨터, 그 다음에 로봇들이 이게 대체가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무인 시스템도 정말 어떤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도 지금 무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이제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배치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정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도입이 되고 본격화되면 일자리는 아무리 정부에서 길을 쓰고 하더라도 도도한 이런 흐름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앞으로 코로나19 이후가 더 큰 경기 침체, 고용 절벽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금년 가을부터 제2의 확산이 일어날 거다.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다. 지금만 하더라도 초기에 코로나 이런 어떤 균보다도 6배나 전파 속도가 빠른 이런 변종이 지금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변종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정말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타격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더라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 환경 때문에도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절대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상황이 어쩔 수밖에 지금 오게 되어 있는데 청년들 뿐만이 아니고 시니어들,
그 다음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퇴직자들, 여성들,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정부만 쳐다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 자,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부 쳐다보지 말고 협업 일자리, 서로 힘을 합해서 내가 직원이면서 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협업 일자리 창출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눈높이를 낮춰서 대기업 공무원에만 어떤 취업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알짜 중소기업들도 얼마든지 많고, 또 투자 부업으로 셀러리맨 봉급 이상의 어떤 수입을 얻는 그런 세대 젊은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가능한 그런 어떤 곳에 눈을 돌려서 뭔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일자리가 희망인 이런 시대에 협업 일자리 어떻게 창출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 앞으로 계속 비전꿈대학에서 방송을 할 겁니다. 아직도 비전꿈대학 구독을 하지 않는 분들 구독, 특히 알람 구독 이렇게 해서 앞으로 비전꿈대학이 제시하는 다양한 협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런 방송 지속적으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